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이면 한 달째가 됩니다. 잘 접종 이루어져서 올해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치고 또 계속해서 접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홍정익 예방접종기획팀장 연결해서 접종 상황 어떤지 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안 논란 일으키는 문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정익입니다. 예, 벌써 한 달 되고 있네요. 이제 백신 접종한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달 돌이켜봤을 때 접종 상황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접종에 많이 대상자분들께서 동참을 많이 해주셔서요. 예. 예, 저희들이 접종에 동의하신 분들은 90%가 넘는 접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이제 어제부터 새로 진행된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도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종 대상인데 동의한 분에 한해서 이게 접종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들이 동의자의 대상으로 백신을 배정을 해서 네. 이렇게 배송을 해드려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대상자, 그러니까 그 보건의료인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 그 보건의료인에 대해서 백신을 배정해드리고 혹시 동의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그 중간에 접종 과정에서 동의를 하시면 접종하실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병원의 직원들 특히 이제 그 병실을 출입하시는 청소나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 환자를 이송하시는 분들도 환자 접촉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도 예비로 접종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넉넉하게 백신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부분들 동의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동의율은 지난번에 그 2월 달에 발표한 것처럼 대부분 이제 94%, 95% 정도 동의를 하셔서 웬만한 분들은 다 백신을 드렸고 이번에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이제 동의 조사는 종사자들은 다 90% 넘게 다 하셨는데 네. 이제 입원 입소하신 분들은 한 75%, 76% 이 정도 수준에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 차이가 좀 나네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예. 건강 상태라든지 또는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상 반응 논란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 이제 두 회사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차 접종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27일 날 이제 처음 접종이 시작돼서 그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되어서 지난 토요일 20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어제까지 총 1,498명이 2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도 2차 접종이 곧 시작되겠네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간격이 10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10주 정도군요. 예, 지금 최근까지 접종 받으신 분들은 5월 초에 2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몸이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더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지금 이상 반응 의심 신고라든가 중증 의심 신고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상 반응 신고가 약 한 9,932건 들어왔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발열 같은 경미한 증상이 한 9,819건이고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증이 의심되는 사례가 한 97건입니다. 네. 그 중에 또 사망자로 신고되신 분도 한 16건 있고요. 이상 반응이라든가 중증 의심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안전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접종에 대해서 신뢰를 높일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준비하고 있는지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이상 반응 신고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제 중증 같은 사례는 관심이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즉시 조사를 해서 인과성에 대해서 이제 바로 결과 나온 대로 발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사망 사례라든지 중증 사례가 예방 접종과 인과성이 있다고 이제 밝혀진 건 없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인 그 이상 반응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뭐 몸살기가 너무 심하다든지 열이 나서 응급실 갔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그런 이제 발열이나 뭐 근육통 같은 몸살기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일반적인 해열제로 잘 조절이 됐고 뭐 수분 섭취나 이제 휴식을 취하면 2, 3일 안에 다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널리 좀 알려서 이제 과도한 걱정이나 또는 이제 야간에 뭐 응급실 가신다든지 이런 일을 좀 줄여서 좀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라든지 의료계와 함께 정확한 정보도 드리고 주의사항도 안내해드리고 이상 반응이 혹시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계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생산 공장이 있어서 여기서 수급이 좀 우리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화이자 백신은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50만 회분이 도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50만은 저희가 이제 그 화이자 회사와 개별 계약한 물건이고요. 예. 거기 이제 50만 회분이 들어왔고 지난 그 2월 26일 날 들어왔던 그 백신은 코박스를 통해서 네. 저희가 11만 7천 명 11만 7천 회분이 들어왔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7,900만 명분 백신을 구매 계약을 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달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57만 회분 들어갔고 화이자가 이제 11만 7천 회분이 들어와서 지금 접종에 사용되고 있고요. 네. 2분기에 이제 들어올 예정인 방금 말씀하셨던 화이자 50만을 포함해서 총 이제 한 700만 회분이 들어오게 되고요. 네. 코박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210만 회분, 그리고 우리가 개별 계약했던 아스트라제네카도 한 700만 회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백신은 이제 꾸준하게 2월 달에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하지만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그 서서히 진행돼서 5, 6월 달에 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네. 접종은 아마 5월 이후에 이제 대단히 접종들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저희가 기반 구축하고 수급 사항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저희가 잘 진행하고 백신도 좀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요양시설에 계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그 20일부터 이제 백신을 배송을 해서 어제부터 요양병원 시작을 했고요. 예. 이제 보건소로 배송돼서 요양시설로 방문 접종하거나 위탁 접종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뭐 일정에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아스트라제네카 공개 접종 받았습니다. 영상도 많이 공개가 됐는데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대통령이 좀 나서서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만큼 좀 고령층 접종에 대한 불안감들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것 너무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방접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대통령 같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지도적인 사나 이런 대통령 같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이렇게 솔선해서 해주시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불안감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거라서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안심 메시지를 드린다 그러면 예방접종 참여, 동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집에 저녁에 들어갔더니 아파트에서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46년생 이상 어르신들이 4월부터 백신 접종 맞을 수 있으니 뭐 신고해달라 아니면 신청해달라 이런 것들이 아파트 방송으로도 나오던데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들어왔던 50만 회분의 그 화이자 백신을 포함해서 계속 한 35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7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 백신을 지금 이제 4월 1일부터 일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을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인구가 거의 한 360만 명쯤 됩니다. 100% 다 맞은다 그러면. 예. 100%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백신을 이제 동의를 받고 대상자를 정하고 이제 백신을 어디서 맞으셔야 된다는 것을 다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그런 걸 읍면동 사무소에서 네. 이렇게 다 챙겨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자체와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예. 저희가 그 접종 기반을 만들고 백신을 보급해드리면 다고 이제 그 읍면동 사무소와 그 행안부 지자체 이런 쪽에서 그 접종의 등록부터 시작해서 사전 등록 안내 모셔다 드리는 거 접종 후에 또 그 이상 반응 체크해 드리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진행하기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그 집 주변에 있는 곳에서도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맞을 수 있다고 들었고, 다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 시설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서 일정한 공간으로 가서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75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던데 이게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지요? 예, 저희가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인구를 보면 한 850만 명쯤 되십니다. 그런데 예. 그 중에 이분들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이 4월 1일부터 들어오는 이제 쓸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이 약 한 아까 350만 명분 됩니다. 그래서 고위 연령대 한 75세 이상이 아까 360만 명쯤 되기 때문에 그 연령대와 백신의 공급 일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쓸 수 있고 가장 시급한 분들은 75세 이상 고령층이다 해서 지금 이제 배정을 한 거고요. 네. 이후에 이제 다시 한 350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 5월 이후에 그때는 64세 미만 이제 65세부터 74세 미만 요 연령층이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백신 수급 상태와 이제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 요거를 이제 잘 고려해서 저희가 전문위원회 심의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그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병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지금 인프라 예약 시스템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뭐 예약한다거나 아니면 신청하는 것, 특히 이제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익숙치 않으실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뭐 지자체라든가 행안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는 합니다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맞으셔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백신 특성상의 별도 예방접종 센터를 다 시군구마다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이제 예약 방식보다는 이제 직접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사전 등록을 시켜서 네. 접종 일자를 정해드리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모셔드리고 뭐 이런 이제 체계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74세 미만의 이제 그 어르신들은 위탁 의료기관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접근성이 이때는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약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네. 인터넷이나 모바일 예약뿐만 아니라 저희가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또 예약도 해드리고 접종 일정을 알려드리는 그런 체계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혈전이 발생한다더라, 또 이런 사례가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확인된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외국에서 혈전증 때문에 보고된 바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한 2건 정도 네. 혈전증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직접적인 그런 이제 인과관계나 이런 거는 확인된 거는 없고요. 이제 유럽이나 WHO에서도 그 혈전증하고는 백신과 관계가 없다 이런 걸 명확히 했습니다. 네. 다만 혈전 증상을 일으키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혈전증이 크게 두 종류라 그러면 네. 그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처럼 혈액의 정체가 생겨서 생기는 혈전증은 좀 흔한 질병에 속하고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너무 오래 누워 계시거나 다쳐서 이렇게 뭐 입원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질환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예 이제 인과성이 없는 것을 오히려 예방접종 하신 분에서 보고가 더 일반 인구보다 낮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인과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요. 네.
드물게 이제 그 뇌정맥동 혈전증 같은 또는 이제 그 범발성 이제 파종성 응급증 같은 그런 특별한 질병, 아주 드문 병이 백신 접종자들한테 조금 더 보고가 좀 많다라고 해서 요거는 좀 관찰을 해보자. 네. 너무 드물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쭉 관찰을 해야 이게 더 많이 생기는지 아닌지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WHO나 유럽의학청 같은 경우도 좀 두고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했고 저희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도 요거는 이제 좀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질병들이 뭐 백신과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오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6706님께서 제가 46년생입니다. 어제 통장에게 백신 접종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장을 통해서라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좀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더 낮은 단계로 가면 이제 통장, 이장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한 1,200만 명 대상으로 1차 접종 마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백신 효과 보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11월까지 인구의 70% 이상을 접종을 마치겠다 하는 목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어쨌든 목표는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백신 맞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벌써 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환자 수가 많이 줄었고 이제 백신을 이제 받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백신을 못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18세 미만 이쪽 부분에서 이제 환자가 조금 더 생긴다, 뭐 이런 보고는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맞아야 집단 면역도 더 빠른 시기에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개인 한 분 한 분은 좀 걱정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백신 접종 관련해서 국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저 예방 접종은 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과 사회에 이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방 접종에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는 예방 접종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네. 그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나 또는 전파 우려는 또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요. 방역 수칙을 꼭 지켜서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집단 면역 될 때까지는 좀 고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홍정익 예방접종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입니다.